아, 학교 얼마만이야? 매미소리. 저 되게 오늘 학생 같지 않아요? 조교? 조교 정도로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오늘 제가 누구를 좀 만나러 왔어요. 저희가 원래 주로 초대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만나 뵈러 왔습니다. 힌트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워킹 좀 하면서 할까요? 캠퍼스를 좀 담으면서. 힌트 3개 드릴게요, 3개. 1번. 단발머리. 너무 많죠, 단발머리. 2번. 안경. 이제 이거 말하면 다 안다. 3번. 그것이 알고 싶다. 뭔지 알겠죠, 여러분? 그분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세요. 네, 우리 양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세젤멋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려요. 우리 멋있는 교수님, 이수정 교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네. 3년 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뷰로 만난 게 전 너무나 즐겁고 또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교수님 소개와 함께 네. 또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곳이 어딘지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기대학교 근무하는 이수정 교수이고요. 저는 범죄심리학자입니다. 제 연구실은 수원 캠퍼스에 있지만 서울 일을 하게 될 때는 서울 캠퍼스에 와서 일을 처리를 합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눌 이 곳은 강의실인데요. 비교적 괜찮은 강의실이다 하여 이제 학교에서 지금 여기를 대여를 한 상태이고요. 대학원 강의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방송 뭐 거의 그냥 프로시네요. 너무 많은 방송을 해보셔가지고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어쨌든 요약하자면 경기대 서울 캠퍼스에서 제일 좋은 강의실이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 장소에서 저희가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일단 교수님 최근에 또 책 출간하셨잖아요. 이 책이 성격 장애와 범죄 심리에 관한 책이에요. 사실 굉장히 낯선 주제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흥미롭게 읽기도 했는데 우리 독자분들 또 양식의 분들을 위해서 일단 성격 장애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책이 어떤 책인지에 관한 좀 이야기 우리 책 홍보부터 한번 살짝 하고 들어가 볼까요? 책의 홍보이긴 하나 이 책을 쓰게 된 이제 계기는 많은 사건들에서 이제 그 재판이 진행될 때 피고인들에게 이제 그 대체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기라는 게 일반 평균 사람들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동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럴 때 심리학 분야에서 어떤 개념을 끌어다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이냐 찾자고 이제 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격장애와 연관된 그런 일종의 해명 틀을 적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 성격장애에 대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본인의 문제를 조금 더 일찍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좀 깨닫는 데에 도움이 되는 면이 아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성격장애와 연관을 시켜서 책을 쓰게 된 거고요. 일단은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보자는 취지. 그러나 뭐 극단적인 사례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종류의 좀 특이성을 내버려 둔다면 어떠한 자각도 없이 나의 삶에 뭐 위기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사례들을 보면 내가 미리부터 좀 유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통찰을 좀 공유하고 싶다. 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죠. 네. 한 발 떨어져서 뭔가 나를 또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해야 될까를 좀 네. 이해할 네. 수 있는 그런 네. 책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교수님은 정말 그 사회에 필요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주고 계세요.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어떤 여성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강력범죄들이 많이 가시화가 됐고 이에 대한 좀 분석, 해석, 이해가 필요한데 그때마다 교수님 정말 콕 좀 잘 이해가 되게 찝어주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목소리를 내는 게 순간순간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동기가 좀 궁금했습니다. 동기라고 딱히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탐사 보도를 지원하게 됐고요. 거의 대부분 가지고 오는 사건들이 이제 뭐 끔찍하게 여성이 살해된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그 내막들이죠. 뭐 사건을 볼 때마다 이제 드는 생각은 결말이 꼭 이렇게 났어야 했을까? 이 부분이었고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외국의 제도 같은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 뭐 해외 파견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이제 살펴본 결과 국가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예, 여성이나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의 이제 주요 정책으로는 여기지 않았던 급변하는 사회, 예, 산업화가 주축이 돼서 결국은 잘 살게는 됐으나 그 약자층에 대한 보호는 함께 이제 그 이루어내지 못한 뭐 어떻게 보면 격차죠. 막을 수 있었음에도 예, 발생하는 것들을 봐오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저에게 주어진 숙제인가 보다. 알면서 입을 다물 것이냐, 알기 때문에 입을 뭐 열고 뭔가 좀 변화를 그 시켜달라고 호소할 거냐, 그런 이제 두 가지 선택을 놓고 뭐 고민할 여지가 없었어요. 예, 고민할 여지도 없이 내 자신이 이제 여성이고 저의 이제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똑같은 위험에 이제 놓여 있었던 거고, 다만 나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거고, 원천적으로 그럼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미리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사정책 시스템은 없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이른 거죠. 정말 교수님의 목소리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제도와 시스템이 정말 실제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교수님 목소리 저한테 정말 감사하시면 중요했어요. 안 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2019년에 BBC가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중 1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 그 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목소리를 내온 남아있는 영상들, 이런 것들이 아마 판단하는 그 근거 자료가 일부 된 거 아닌가. 그리고는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그 당시에 집착을 했던 건 예방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우리나라에 너무 없다. 네. 죽고 난 다음에는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정말 검거율이 높은 나라이거든요. 거의 100%다 검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호소했던 것이 이제 BBC의 눈에 띄인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영국도 안타까운 죽음 때문에 법률이 정말 여러 번 개정됐었고, 지금 영국은 특히 연인 간의 폭력에 있어서 남자친구의 전과까지 여자친구에게 공개하는 클레어법이라는 걸 입법을 했거든요. 전과가 누적된 사람인 줄 모르고 만나다가 결국은 스토킹 끝에 살해되는 젊은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클레어법 같이 전과를 이제 수사 과정에서조차 자유롭게 활용을 못해요. 강력한 어떤 인권 보호적 이제 법률들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또 범죄 영역에서는 좀 개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스토킹 맞습니다. 네. 관련 처벌법이 지금도 아직 잘 해결이 안 되고 아니요, 있죠. 이제 입법이 되고 드디어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미리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스토킹 네. 사건으로 상습 스토커 같은 경우에는 징역 3년까지도 줄 수 있어요. 가능하면 구속도 시킬 수 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여성의 생명권 보호, 그리고는 그 여성의 가족들에 대한 생명권 보호에 굉장히 큰 변화를 유발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법만 덜커덕 입법만 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경찰이나 검찰에게도 이제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사건인지 교육도 필요할 거고, 판사님들은 또 판사님들대로 그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하여 공감을 해주셔야 이게 이제 임시 조치를 요청했을 때 쉽게 적용될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문서를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볼수록 여성의 안전과 연관된 이 스토킹 처벌법의 이제 발효는 큰 변화를 유발하겠구나. 네. 근데 이제 교수님이 정말 많은 여성들, 뭐 여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로 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궁금해요. 교수님에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주춤하는 시기가 있었나요? 많았죠. 예, 뭐 정말 이 사회 활동을 하는 그 사람 중에 그런 시기가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진짜 여자가 사회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그 숨어 있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요. 예. 박사과정을 저는 3개 학교에서 다녔습니다. 국내와 국외에서. 어려움이 있었죠, 아이들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학교에 간 이후 제일 크게 장애물이 됐던 건 범죄 심리학을 해야 되는데 범죄자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예. 보안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를 만나서 면담을 할 수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여성인데다가
당시에는 더 나이가 또 젊기까지 했기 때문에 말썽이 될 그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상의 이유로 안 된다라는 거절을 너무 수도 없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제가 만든 일은 더더욱 잘 수행이 안 되고 심지어는 법무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도 연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자를 만나지 않은 채 연구를 수행하라는 요구를 받았었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모든 게 다 많이 좋아졌고요. 저희 후배 연구자들은 아마 지금은 훨씬 더 활발하게 범죄자들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정말 이 범죄 심리학자라는 직업이 또 교수님 덕분에 많이 알려졌거든요. 교수님처럼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 좀 장애물도 만나게 되고 이게 맞나 회의감도 느끼고 하는 우리 여성들에게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돌이켜보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주어진 이제 일을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해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이제 주된 생각이었던 것 같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그 빈틈없이 성실하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 해결하다 보면 고비를 한 개 넘고 두 개 넘고 자꾸 이렇게 넘다 보면 삶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 이제 흘러 어디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건데 사람마다 뭐 정착하는 지점들은 다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늦게 좀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는 정리되는 단계에 지금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이고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네,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결국 내 앞에 닥친 매일매일을 내가 잘 넘기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다 보면 네. 나도 모르게 이만큼 길을 그렇죠. 걸어왔네 이게 네,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교수님이 네, 그 네. 증인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네. 근데 정말 교수님 그 활동을 진짜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연구 활동, 뭐 저작 활동, 방송 활동 지금 네, 거의 네, 프로 네, 네, 네. 마이크 네. 차는 것부터 너무 잘 네, 짜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는데 교수님 이 쉬는 시간이 그래도 있긴 있으시잖아요. 네. 쉬는 시간은 주로 뭘 하세요? 어떤 힐링을 좀 하세요? 일단은 머릿속에 뭐가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각을 뭐 일과 연관된 생각은 절대 하지 말자 이런 어떤 의지가 생겼고요. 그리고는 이제 저에게 귀중한 그 자원은 사실은 인간관계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저에게 가장 큰 힐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굉장히 운전을 많이 해야 돼요. 최소한 한 번 이상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길게는 2시간, 짧게는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운전 시간을 즐기지 못하면 저는 이런 패턴이 유지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다행히도 운전을 좋아합니다. 네. 라디오를 FM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 동안은 굉장히 좀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느낌, 아무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그 힐링의 시간이 되기도 하죠. 그런 시간들이. 근데 또 교수님이 미디어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오해도 받기도 하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어떤 의미가 막 부여되기도 하고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막 여러 좀 그런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 좀 없으세요?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겪는 어려움들? 뭐 많죠. 대다수의 이제 연예인들이 비슷한 경우들을 다 그러니까요. 겪어봤을 거고 그러니까요. 아마 TV에 노출이 된다는 건 일단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고 뭐 필요 없는 이제 오해에 노출될 위험성은 언제나 상존하는 거고 그런데 그걸 해명을 하자고 드니까 점점 더 해명할 일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전략은 꼭 필요한 이야기나 한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아마 옳은 일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이제 신중한 선택을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리고는 뭐 그런 구설수에 휘말릴 경우 일단은 참는다. 다른 방식으로 나의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뭐 예를 들자면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거나 친구를 만나서 같이 놀러를 가거나 뭐 자연에 좀 더 많은 그 노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일단은 스트레스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게 저 자신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진짜 교수님과 너무나 다른 직업이고 되게 다른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점에서 겹치는 점이 굉장히 많고 저도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이다 네, 보니까 네, 관련한 또 스트레스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럴 때는 온라인은 좀 멀리하고 오히려 실제 하는 맞아요. 것들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예. 너무 공감하면서 네, 네, 들었던 네, 네, 말씀입니다. 네, 네, 네. 네.
이제 벌써 저희가 질문한 것들이 벌써 끝나가네요. 너무 아쉬운데 교수님 앞으로의 또 뭐 하루하루를 잘 또 견디면서 잘 지나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도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뭐 가까운 미래의 목표도 좋고요.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일 혹은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 일단은 학교에 열심인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적어도 일단 환가 좀 넘어서까지는 틀림없이 학교에서 대학원생들 나의 학생들을 키우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인생은 어차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획했던 게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계획을 세워봤자 별 불필요하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매일매일 주어진 일들을 잘 해결하자. 그 생활 패턴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일들을 잘 해결하자. 네, 정말 좋은 말씀이었어요. 교수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양식이 저희 구독자 이름 양식이거든요. 그냥 인사 한마디 건네주세요. 양식이 여러분 하루를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리고는 즐거운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이 될 거다. 제가 좀 더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